장례식장의 향 냄새가 아직 옷깃에 남아 있었다. 윤정은 검은 상복을 벗지 못한 채 남편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손잡이가 차가웠다. 문이 열리자 먼지와 낡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안은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 안경, 반쯤 읽다 만 책, 벽에 걸린 달력.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윤정은 한 발 내디뎠다. 발소리가 바닥에 울렸다. 창문 너머 거리는 평범했다. 사람들이 걷고 차가 지나가고 햇살이 비쳤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윤정은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낡은 수첩과 볼펜, 영수증 몇 장. 그녀는 하나씩 꺼내 살폈다. 남편의 필체가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서툴러졌을까? 두 번째 서랍을 열자 뭔가 걸렸다. 윤정은 서랍을 끝까지 당겼다. 그 안에서 은행 통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통장 표지가 발에 있었다. 윤정은 천천히 펼쳤다. 예금주. 윤정. 그녀의 눈이 멈췄다. 잔액란에 찍힌 숫자를 보았다. 두 번, 세 번 확인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윤정은 통장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다. 남편은 사업이 망했다고 했다. 빚이 많다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했다고 생각했다.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이 고개를 숙이며 했던 말들. 힘드셨겠어요. 사업이 어려우셨다죠. 윤정은 다시 통장을 들었다. 거래 내역을 넘겼다. 입금, 이체, 입금, 이체. 날짜가 찍혀 있었다. 최근까지도 거래가 있었다. 당신 뭘 한 거야? 서랍 밑바닥에서 뭔가 바스락거렸다. 윤정은 손을 넣었다. 봉투가 걸렸다. 구겨진 흰 봉투. 그녀는 조심스럽게 꺼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다. 남편도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카페 같은 곳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여자의 얼굴은 낯설었다. 윤정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여자는 누구인가? 왜 남편과 함께 있는가?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것인가?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답은 없었다. 윤정은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통장 옆에 나란히 놓았다. 두 가지 증거. 아니, 두 가지 질문.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켰다. 검색창을 열었다. 남편 회사 이름을 쳤다. 검색 결과가 떴다. 회사 홈페이지, 뉴스 기사, 주소. 윤정은 스크롤을 내렸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 산업, 부도 위기 넘겨 자금 확보 성공. 날짜는 석 달 전이었다. 윤정은 기사를 읽었다. 부도 위기를 넘겼다.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경영 정상화.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남편은 거짓말을 했다. 아니면 그녀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윤정은 사진 속 여자를 다시 보았다. 이 사람은 누구지? 방 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윤정은 천천히 일어났다. 검은 옷자락이 바닥을 스쳤다. 그녀는 통장과 사진을 들고 방을 나왔다. 복도는 어두웠다. 윤정은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다.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에 앉았다. 통장과 사진을 펼쳐놓았다. 한참을 그녀는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발소리. 일상의 소음들. 윤정은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연락처를 찾았다. 남편 회사 대표번호.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우리 산업입니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저고 민호 대표의 아내입니다. 아, 사모님. 조의 말씀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서연이라는 분 계신가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서연 씨는 퇴사했습니다. 윤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언제요? 일주일 전입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은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 전, 남편이 죽기 사흘 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보았다. 여자의 미소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너 누구니?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윤정은 알았다. 이 여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남편이 남긴 비밀이 거기 있다는 것을. 윤정은 천천히 일어났다. 코트를 걸쳤다. 가방을 들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윤정은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문이 열렸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사랑이,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긴 여정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밖에서 햇살이 비쳤다. 윤정은 눈을 가늘게 떴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방금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사 건물은 생각보다 낡아 있었다. 윤정은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시동을 끄자 정적이 찾아왔다. 그녀는 백미러로 자신을 보았다. 머리를 쓸어 넘겼다. 립스틱을 다시 발랐다. 준비가 됐다. 윤정은 차에서 내렸다. 구두 굽이 바닥을 쳤다. 로비로 향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프런트에 앉은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산업 맞나요? 네, 맞습니다. 민호 대표 아내입니다. 잠깐 들러도 될까요? 여직원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아, 네.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7층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신경 쓰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7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상승하는 느낌. 배가 아팠다. 신호음이 울렸다. 문이 열렸다. 복도가 보였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쳤다. 사무실 안에서 타자 치는 소리가 들렸다. 윤정은 복도를 걸었다.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보였다. 누군가 그녀를 알아봤다. 시선이 모였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사무실 안 공기가 무거웠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몇몇은 급히 시선을 내렸다. 윤정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대답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한 남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모님 이렇게 오실 줄은. 갑자기 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문상을 못 가배어서. 남자는 말끝을 흐렸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말씀하세요. 서연 씨요. 찾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윤정은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한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 씨는 퇴사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여직원이 말을 얼버무렸다. 그건 저희도 정말 모르세요? 윤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여직원이 주춤했다. 윤정은 미소 지었다. 입가만 올라갔다. 눈은 웃지 않았다. 제가 남편 회사에 처음 왔네요. 남편은 저보고 오지 말래요. 바쁘다고, 신경 쓰인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오지 말래요? 윤정은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책상, 컴퓨터, 서류철. 평범한 회사였다. 특별한 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 책상에 멈췄다. 빈 책상이었다. 위에 먼지가 앉아 있었다. 저기가 서연 씨 자리인가요?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정은 그 책상으로 걸어갔다. 의자를 당겼다.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깨끗하네요.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직원을 똑바로 봤다. 그녀 어디로 갔죠? 여직원이 입술을 깨물었다. 망설이는 게 보였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저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여직원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윤정에게 건넸다. 여기 있대요. 윤정은 명함을 받았다. 서연 푸른솔 재활간병센터.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다. 윤정은 명함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간병센터요? 네, 사장님이 편찮으셨잖아요. 윤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편찮았다고요? 몰랐으세요? 여직원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명함을 가방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돌아섰다. 사무실을 나갔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사모님도 모르셨나 봐. 쉿, 조용히 해. 윤정은 멈추지 않았다.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윤정은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편찮았다. 남편이 편찮았다. 언제부터, 얼마나, 왜 말하지 않았나.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배가 내려앉는 느낌.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윤정은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다. 구두 소리만 울렸다. 차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탔다. 운전석에 앉았다. 핸들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윤정은 심호흡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주소를 확인했다.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목적지가 설정됐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울렸다. 라디오가 켜졌다. 노래가 흘러나왔다. 발라드였다. 남자 가수의 목소리. 사랑한다는 말 대신 미안하다 하네요. 윤정은 라디오를 껐다. 정적이 찾아왔다. 그녀는 핸들을 꽉 쥐었다. 차를 몰았다.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걷고 차가 달렸다. 신호등이 바뀌었다. 윤정은 앞만 봤다. 재활간병센터, 서연, 남편의 병,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직 맞춰지지 않았다. 하지만 윤정은 알았다.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차가 멈췄다. 윤정은 창밖을 봤다. 하늘이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녀는 명함을 다시 봤다. 서연이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당신 누구예요? 신호등이 바뀌었다. 초록불. 윤정은 엑셀을 밟았다. 차가 출발했다.
목적지까지 25분. 내비게이션이 알려줬다.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앞만 봤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움직였다. 세상이 흐릿해졌다, 선명해졌다, 반복했다. 윤정은 계속 달렸다. 진실을 향해. 남편이 숨긴 무언가를 향해. 그녀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리지 않았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윤정은 와이퍼를 빠르게 돌렸다. 시야가 흐려졌다, 맑아졌다, 반복했다. 내비게이션이 알렸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윤정은 속도를 줄였다. 주변을 살폈다. 오른쪽에 낡은 건물이 보였다. 3층짜리 회색 건물. 간판이 희미했다. 푸른솔 재활간병센터. 윤정은 차를 세웠다. 시동을 껐다. 빗소리만 들렸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 규칙적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다. 차에서 내렸다. 우산을 펼쳤다. 빗물이 우산을 때렸다. 윤정은 건물로 걸어갔다. 입구문이 낡았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그녀는 문을 밀었다. 삐걱 소리가 났다. 안은 어두웠다. 복도에 형광등이 깜빡였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윤정은 우산을 접었다. 물기를 털었다. 복도 끝에 데스크가 보였다. 간호사가 앉아 있었다. 윤정은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서연 씨 찾아왔는데요. 간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서연 씨요? 지금 근무 중인데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라서요. 간호사는 시계를 봤다.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2층 휴게실에 계실 거예요.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은 계단으로 향했다. 난간을 잡았다. 차가웠다. 한 계단씩 올랐다. 구두 소리가 울렸다. 2층에 도착했다.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다. 병실 문들이 닫혀 있었다. 휴게실 표지판이 보였다. 윤정은 그쪽으로 걸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이 보였다. 여자였다.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다. 윤정은 문을 열었다. 여자가 돌아봤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연이었다. 사진 속 그 여자. 서연의 눈이 커졌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다. 윤정은 문을 닫았다. 천천히 다가갔다. 서연 씨 맞죠?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윤정은 가방을 열었다. 사진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여자 당신이죠? 서연이 사진을 봤다. 손이 떨렸다. 저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회사에서 들었어요. 여기 있다고.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 윤정은 앉았다. 서연 맞은편에. 당신 남편 비서였죠? 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1년 전쯤이요. 왜 이런 사진을?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나갔을 때예요. 윤정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자세히 봤다. 배경, 표정, 거리감. 둘이서만 찍었네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오해해요. 그분은. 뭘 오해해요? 윤정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윤정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것도 봤어요. 서연이 통장을 봤다. 숨을 삼켰다. 이 돈 그 사람 거예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을 꼭 쥐었다. 윤정은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때리는 소리. 시간이 흘렀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건 목소리가 잠겼다. 그건 부인께 드리려던 거예요. 윤정의 눈썹이 꿈틀했다. 나한테? 네. 왜?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손등으로 얼굴을 훔쳤다. 사장님이 그렇게 하래요. 윤정은 숨을 멈췄다. 남편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 통장을 나중에 부인께 전해달라고. 윤정의 손이 테이블 위에 멈췄다. 언제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요. 왜 본인이 직접 안 줬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시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뭘? 서연은 윤정을 봤다. 눈빛이 떨렸다. 아프신 거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윤정은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얼마나 아팠는데요? 윤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1년 넘게요. 처음엔 가벼운 줄 알았대요. 무슨 병이었어요? 서연이 입술을 떼었다 붙였다. 췌장암이요. 윤정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처음엔 수술할 수 있다고 했대요. 근데 전이 됐다고. 그래서 포기하셨어요. 치료를. 왜요? 서연이 윤정을 봤다. 부인 걱정하셨어요. 알면 힘들어할까봐. 윤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이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비밀로 해달라고. 당신이 간병했어요? 네. 회사 끝나고 여기 와서요. 윤정은 창밖을 봤다. 빗줄기가 흐릿하게 보였다. 그 돈은 뭐예요? 사장님이 모으신 거예요. 부인 몰래요. 자기 돈, 보험금 회사 정리하면서 나온 돈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부 부인 앞으로 해놓으셨어요. 윤정은 통장을 봤다. 숫자들이 흐려졌다. 왜 제가 모르게 했을까요? 서연이 작게 말했다. 부담 주기 싫어하셨어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바보 같은 사람.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서연도 울었다. 두 여자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 빗소리가 계속됐다. 시간이 흘렀다. 윤정은 눈을 떴다. 눈물을 닦았다. 서연을 봤다. 고마워요. 돌봐줘서.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왜요?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장과 사진을 챙겼다. 이제 알았어요. 고마워요. 서연이 일어섰다. 사모님. 윤정이 돌아봤다. 사장님, 마지막까지 부인 얘기만 하셨어요. 윤정의 입술이 떨렸다. 뭐라고 했는데요?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서연이 눈물을 삼켰다. 사랑한다고요.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갔다. 뒤에서 서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윤정은 계단을 내려갔다. 1층에 도착했다. 밖으로 나갔다. 빗줄기가 쏟아졌다. 우산을 펼쳤다. 차로 걸어갔다. 차에 탔다. 문을 닫았다. 핸들에 이마를 댔다. 그리고 울었다. 비는 그쳤다. 윤정은 경찰서 앞에 차를 세웠다. 백미러로 얼굴을 확인했다. 눈이 부어 있었다. 화장이 번져 있었다. 그녀는 티슈로 얼굴을 닦았다. 립스틱을 다시 발랐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한참 들여다봤다. 숫자들, 날짜들, 남편의 흔적. 윤정은 통장을 가방에 넣었다. 차에서 내렸다. 경찰서 건물이 회색이었다. 낡았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그녀는 계단을 올라 안으로 들어갔다. 민원실이 보였다. 사람들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관이 책상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윤정은 데스크로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박 형사님 계신가요? 박 형사님이요? 어느 분 말씀이신지. 고민호 씨 사건 담당하신 분이요. 경찰관의 표정이 바뀌었다. 아, 네. 잠시만요.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다이얼을 돌렸다. 형사님, 민원실입니다. 고민호 씨 관련해서 찾아오신 분 계신데요. 잠시 후 그가 전화를 끊었다.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윤정은 경찰관을 따라 계단을 올랐다. 2층 복도는 좁았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끝에 있는 방문 앞에서 경찰관이 멈췄다. 노크했다. 형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작았다. 책상 2개, 의자 몇 개, 서류철이 쌓여 있었다. 박 형사가 일어섰다.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회색 머리, 피곤한 얼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정은 인사했다. 앉으시죠. 박 형사가 의자를 권했다. 윤정은 앉았다. 형사도 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 서류를 정리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윤정은 가방을 열었다.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거요. 박 형사가 통장을 집어들었다. 펼쳤다. 내역을 훑어봤다. 이게 뭔가요? 남편 명의 통장이에요. 제 이름으로 돼 있지만 형사는 계속 내역을 봤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금액이 상당하네요. 네.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왔어요. 박 형사는 통장을 내려놓았다. 혹시 불법 자금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형사가 윤정을 봤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사업이 망했다고 했어요. 빚이 많다고. 근데 이 돈은. 윤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다. 파일을 꺼냈다. 고민호라고 적혀 있었다. 남편분 사건 제가 담당했습니다. 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박 형사는 파일을 펼쳤다. 형사는 서류를 넘겼다. 사진이 보였다. 윤정은 시선을 돌렸다. 남편분의 사망 경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윤정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자살이 아니었나요? 형사가 고개를 들었다. 공식적으론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론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정의 가슴이 조였다. 뭐가요? 형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유서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상한가요? 보통은 남깁니다. 뭔가를, 메모라도. 윤정은 숨을 삼켰다. 그럼 혹시, 아닙니다. 타살은 아닙니다. 형사가 손을 저었다. 다만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점들이요? 형사는 서류를 넘겼다. 남편분 병원 기록이 있더군요. 알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오늘 알았어요. 형사는 윤정을 봤다. 눈빛에 연민이 스쳤다. 그럼 이것도 모르셨겠네요. 뭐요? 시한부였습니다. 윤정은 이미 알고 있었다. 서연에게 들었다. 하지만 다시 듣는 건 달랐다. 얼마나 남았었나요? 6개월 정도요. 윤정은 눈을 감았다. 숨을 고르려 했다. 쉽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건가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째깍. 윤정은 눈을 떴다. 이 돈은 어떻게 되나요? 조사해봐야 합니다. 출처가 합법적인지. 만약 합법이면요? 부인 거죠. 예금주가 부인이니까요. 윤정은 통장을 봤다. 전 이 돈 필요 없어요. 왜요? 남편이 고생해서 모은 건데. 형사가 작게 웃었다. 그래서 부인께 준 거 아니겠습니까?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형사는 서류를 정리했다. 며칠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자금 출처 확인되면요. 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사도 일어섰다. 부인. 윤정이 돌아봤다. 남편분, 마지막까지 부인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윤정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떻게 아세요? 이런 일 오래 하다 보면 압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뭘 하는지. 형사가 파일을 가리켰다. 여기 기록 보면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여러 곳 다니셨더군요. 어디를요? 은행, 보험사, 법무사 사무실. 다 정리하신 거죠.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분 준비하신 겁니다. 부인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눈물이 흘렀다. 윤정은 닦지 않았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부담 주기 싫으셨을 겁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형사는 조용히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다. 윤정은 눈물을 닦았다.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윤정은 문으로 향했다. 손잡이를 잡았다. 부인. 그녀가 돌아봤다. 힘내십시오. 윤정은 작게 웃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가 조용했다. 발소리만 울렸다. 계단을 내려갔다. 1층 로비를 지났다. 밖으로 나왔다. 하늘이 개어 있었다. 해가 비쳤다. 윤정은 차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탔다. 핸들을 잡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한참을.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차가 지나갔다. 세상은 돌아갔다. 윤정은 천천히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아직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핸들을 돌렸다. 천천히 출발했다. 방향은 정하지 않았다. 그냥 앞으로 갔다.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껐다. 정적 속에서 윤정은 운전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던 얼굴. 피곤해하던 얼굴. 마지막 모습. 당신은 끝까지 혼자였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다. 대답은 없었다. 윤정은 계속 달렸다. 어디론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윤정은 남편의 창고 앞에 섰다. 오래된 건물이었다. 붉은 벽돌, 녹슨 철문. 3년 전 남편이 세낸 곳이었다. 회사 서류 보관용이라고 했었다. 윤정은 한 번도 와본 적 없었다. 열쇠는 남편 책상 서랍에서 찾았다. 작은 열쇠. 녹이 슬어 있었다. 그녀는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다. 돌렸다. 뻣뻣했다. 힘을 줬다. 딸깍 소리가 났다. 자물쇠가 열렸다. 윤정은 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며 문이 열렸다. 먼지가 확 날렸다. 윤정은 코를 막았다. 기침이 났다. 안은 어두웠다. 그녀는 스마트폰 손전등을 켰다. 불빛이 공간을 비췄다. 생각보다 넓었다. 천장이 높았다.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먼지 낀 상자들. 크고 작은 것들. 윤정은 안으로 들어갔다. 발소리가 울렸다.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다. 눌렀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희미한 불빛, 공간이 드러났다. 상자들, 서류철, 낡은 가구. 윤정은 천천히 둘러봤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그녀는 가장 가까운 상자로 갔다. 뚜껑을 열었다. 회사 서류들이었다. 계약서, 명함, 영수증. 다음 상자를 열었다. 비슷했다. 세 번째 상자, 네 번째 상자. 전부 회사 관련 서류들이었다. 윤정은 한숨을 쉬었다. 손에 먼지가 묻었다. 그녀는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구석에 책상이 하나 있었다. 낡은 철제 책상. 윤정은 다가갔다. 서랍을 열었다. 첫 번째 서랍. 펜, 메모지, 클립. 두 번째 서랍. 비어 있었다. 세 번째 서랍을 당겼다. 무거웠다. 안에 서류철이 있었다. 두꺼운 파일. 윤정은 서류철을 꺼냈다. 책상 위에 올렸다. 펼쳤다. 첫 장. 병원 진단서. 고민호 췌장암 사기. 윤정의 손이 멈췄다. 다음 장을 넘겼다. 치료계획서. 약 처방 전. 진료기록. 날짜들이 찍혀 있었다. 1년 전부터 시작됐다. 윤정은 천천히 서류를 읽었다. 남편의 투병 기록이었다. 모든 것이 기록돼 있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부작용, 통증.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숨이 막혔다. 다음 장을 넘겼다. 통장 사본이 나왔다. 낯익은 통장. 윤정명의 통장이었다. 거래 내역이 출력돼 있었다. 입금 내역들. 메모가 적혀 있었다. 보험금 정리, 회사 청산 자금, 개인 저축. 남편의 필체였다. 윤정은 다음 장을 넘겼다. 또 다른 통장 사본. 예금주 이름이 다르다. 서연. 윤정의 눈이 커졌다. 거래 내역을 봤다.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돼 있었다. 보낸 사람. 윤정. 뭐지 이게? 그녀는 서류를 자세히 봤다. 입금 내역 옆에 메모가 있었다. 간병비, 병원비, 서연 씨 급여. 윤정은 숨을 삼켰다. 남편이 자기 명의로 서연에게 돈을 보낸 게 아니었다. 윤정 명의로 보냈다. 자기 돈인데도. 왜? 다음 서류들을 넘겼다. 보험 증서들이 나왔다. 생명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전부 윤정이 수령인이었다. 마지막 장. 메모지 한 장. 남편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윤정은 메모지를 집었다. 손이 떨렸다. 남겨야 할 것들. 제목이었다. 아래 항목들이 나열돼 있었다. 마이너스 생활비 2년치 통장 1번 마이너스 지우 결혼 자금 통장 2번 마이너스 윤정 노후 자금 보험금 마이너스 집 대출 상환 회자 청산 자금. 항목마다 체크 표시가 돼 있었다. 전부 완료됐다. 윤정은 메모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났다. 멈출 수 없었다. 당신은 이걸 나 몰래 준비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윤정은 무릎을 꿇었다. 바닥이 차갑고 딱딱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다. 종이가 젖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윤정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닦았다. 벽을 봤다. 뭔가 붙어 있었다. 일어났다. 다가갔다. 포스트잇들이 벽에 붙어 있었다. 여러 장. 치료비 마이너스 완료보험 정리 마이너스 완료서연 C급여 마이너스 진행 중윤정 통장 이체 마이너스 완료. 남편의 투두 리스트였다. 마지막 포스트잇이 눈에 들어왔다. 유서 마이너스 작성 필요. 체크 표시가 없었다. 윤정은 그 포스트잇을 떼었다. 손에 쥐었다. 유서도 못 쓰고 간 거야?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혹시 유서가 어딘가 있을까? 책상 서랍을 다시 뒤졌다.
없었다. 상자들을 다시 열었다. 없었다. 윤정은 벽에 기댔다. 천천히 주저앉았다. 바닥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다. 왜 혼자 이런 걸 다 했어? 목소리가 공간에 울렸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불빛이 불안정했다. 윤정은 눈을 감았다.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 창고에서 혼자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 아픈 몸으로 힘들게 혼자서. 가슴이 미어졌다. 나한테 말했어야지. 같이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알고 있었다. 남편의 마음을. 그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다. 아내에게 마지막까지 혼자 견뎠던 거다. 윤정은 서류철을 다시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겼다. 병원 기록, 거래 내역, 보험 증서. 남편의 일련이 그 안에 있었다. 당신 정말 바보였어. 그녀는 메모지를 다시 봤다. 남겨야 할 것들. 나한테 필요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윤정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당신이었는데. 눈물이 또 났다. 그녀는 서류들을 정리했다. 다시 서류철에 넣었다. 일어났다. 서류철을 가방에 넣었다. 창고를 둘러봤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흔적들, 상자들, 메모들, 정리된 서류들. 수고했어요. 당신. 윤정은 불을 껐다. 문으로 나갔다. 문을 닫았다. 자물쇠를 채웠다. 밖은 밝았다. 해가 중천에 있었다. 윤정은 차로 걸어갔다. 뒤를 돌아봤다. 창고가 보였다. 낡고 초라한 건물. 하지만 이제 달라 보였다. 남편의 사랑이 담긴 곳. 윤정은 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박 형사였다. 자금 출처 확인됐습니다. 전부 합법입니다. 연락 주세요. 윤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윤정은 알았다.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남편이 남긴 사랑을 헛되지 않게. 그녀는 차를 몰았다. 천천히. 앞으로. 미래를 향해. 윤정은 다시 간병센터를 찾았다. 이번엔 비가 오지 않았다. 하늘이 맑았다.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다. 낡은 회색 건물. 변한 건 없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데스크에 같은 간호사가 앉아 있었다. 윤정을 알아봤다. 또 오셨네요. 서연 씨 있나요? 지금 옥상에 있을 거예요. 쉬는 시간이라. 옥상이요? 네. 4층 계단 끝까지 올라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은 계단으로 향했다. 한 층씩 올랐다. 2층, 3층, 4층. 마지막 계단 위에 철문이 보였다. 옥상 출입문. 윤정은 문을 밀었다. 삐걱 소리와 함께 열렸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가웠다. 옥상은 넓지 않았다. 회색 바닥, 낮은 난간, 물탱크 하나. 서연이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등을 보이고 윤정은 천천히 다가갔다. 발소리를 죽였다. 서연이 돌아봤다. 놀란 얼굴. 사모님, 또 왔어요. 윤정이 멈춰섰다. 두 사람 사이 거리가 3미터쯤 됐다. 서연은 난간에서 몸을 돌렸다. 윤정을 마주봤다. 무슨 일로? 창고에 다녀왔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창고요? 남편이 쓰던 곳. 거기서 서류들 봤어요. 윤정은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들어 보였다. 전부 다요.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윤정이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 명의 통장도 봤어요. 남편이 제 명의로 당신한테 돈 보냈더군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왜요?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화가 없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전 비서가 아니라 간병인이었어요. 알아요. 사장님, 아프신 거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에선 비서로 일했지만 퇴근 후엔 여기 와서 돌봤어요. 윤정은 말없이 들었다. 처음엔 혼자 오셨어요. 몰래. 통증 심할 때. 서연이 눈물을 닦았다. 그때 우연히 봤어요. 복도에서 쓰러지신 거. 그래서 돕게 된 거예요? 네. 병원 갈 거 꺼냈는데 안 가시겠대요. 왜요? 부인께서 알까 봐요. 윤정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서연이 계속 말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간병센터 알아봤어요. 조용한 곳으로. 남편이 승낙했어요? 처음엔 거절하셨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하셔서 서연의 목소리가 잠겼다. 결국 오셨어요. 일주일에 3번씩. 윤정은 난간으로 걸어갔다. 서연 옆에 섰다. 두 여자는 난간에 기댔다. 아래가 내려다 보였다. 거리가 보였다. 차들, 사람들, 건물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분, 당신 걱정만 했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들었다. 매번 오실 때마다 물으셨어요. 아내가 눈치챘을까? 힘들어하진 않을까?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모르실 거라고. 그런데도 계속 걱정하셨어요.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마지막 한 달은 거의 매일 오셨어요. 통증이 심해져서 많이 아팠나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많이요. 서연이 눈물을 삼켰다. 진통제로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집엔 안 가셨어요. 왜요? 아픈 모습 보이기 싫다고요. 윤정은 난간을 꽉 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섰다. 바보 같은 사람. 서연이 윤정을 봤다. 그분 끝까지 부인 생각만 하셨어요. 알아요. 통장 정리하고 보험 확인하고 서류 챙기고.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돌아가시기 사흘 전까지 그러셨어요. 윤정은 눈을 감았다. 마지막 날 제게 부탁하셨어요. 뭐라고요? 서연이 가방을 열었다. 봉투를 꺼냈다. 이거요. 윤정이 봉투를 받았다. 하얀 봉투. 무거웠다. 뭐예요? 열어보세요. 윤정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 통장이 들어 있었다. 윤정명의 통장. 이게 부인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직접은 못 드리겠다고. 윤정은 통장을 들여다봤다. 눈물이 흘렀다. 이 통장은 당신 명의로 남긴 유산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장님 말씀이 이걸로 편하게 살아달라고. 윤정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왜 직접 안 줬대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면 받지 않을 거다. 죽고 나서 줘라고. 윤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도 눈물을 흘렸다.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윤정이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그 사람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여자는 울었다. 소리 없이.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 시간이 흘렀다. 윤정이 눈물을 닦았다. 서연도 닦았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윤정이 물었다. 서연이 윤정을 봤다.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함께 못해줘서.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저도 사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렸다. 말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아셨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분명히요. 윤정은 작게 웃었다. 눈물이 아직 뺨에 남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서연이 윤정의 손을 잡았다. 사장님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부인이 천천히 편하게 사시는 거. 윤정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도 힘들었죠? 괜찮아요. 아니에요. 힘들었을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윤정은 통장을 가방에 넣었다. 서연을 봤다. 나중에 연락해도 될까요? 네, 언제든지요. 밥 같이 먹어요. 우리.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좋아요. 윤정은 서연을 안았다. 서연도 안았다.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하늘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노을이 졌다. 윤정이 먼저 몸을 떼었다. 들어가요. 네. 두 사람은 옥상 문으로 걸어갔다. 윤정이 먼저 문을 열었다. 서연이 따라 들어갔다. 계단을 내려갔다. 나란히 1층에 도착했다. 윤정이 문 앞에서 멈췄다. 고마워요, 서연 씨. 저야말로요, 사모님. 윤정은 미소 지었다. 따뜻한 미소였다. 윤정이라고 불러요. 이제 서연이 놀란 얼굴로 윤정을 봤다. 네, 윤정 씨. 그래요. 윤정은 문을 열고 나갔다. 뒤돌아봤다. 손을 흔들었다. 서연도 손을 흔들었다. 윤정은 차로 걸어갔다. 가슴이 한결 가벼웠다. 답을 찾은 것 같았다. 남편이 사랑했다는 것. 끝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윤정은 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다. 아름다웠다. 당신도 보고 있겠죠?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출발했다. 집으로, 삶으로. 이틀 후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인, 잠깐 시간 되십니까? 네, 괜찮아요.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인데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윤정은 코트를 걸쳤다. 가방을 들었다. 현관문을 나섰다. 차를 몰아 경찰서로 향했다. 길이 막히지 않았다. 20분 만에 도착했다. 경찰서 건물은 여전히 낡았다. 회색 벽, 벗겨진 페인트. 윤정은 2층으로 올라갔다. 박 형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박 형사가 일어섰다. 얼굴이 평소보다 진지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윤정은 앉았다. 형사도 앉았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하얀 봉투. 낡아 보였다. 뭐예요? 어제 발견됐습니다. 형사가 봉투를 윤정 쪽으로 밀었다. 어디서요? 남편분 차 안에서요. 조수석 선바이저 뒤에 있었습니다. 윤정은 봉투를 내려다봤다. 표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윤정에게. 남편의 필체였다. 윤정의 손이 떨렸다. 이게 유서입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차량 제조사 중에 발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엔 못 찾았습니다. 윤정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가벼웠다. 하지만 무거웠다. 혼자 보시겠습니까? 형사가 물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요. 형사가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방 안에 윤정 혼자 남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째깍 째깍. 윤정은 봉투를 들여다봤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뜯었다. 안에 편지지가 들어 있었다. 꺼냈다.
펼쳤다. 남편의 글씨가 보였다. 삐뚤삐뚤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다. 윤정은 숨을 고르고 읽기 시작했다. 윤정에게 첫 줄이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없겠지. 윤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미안해. 말하지 못해서 아픈 거. 글씨가 흔들렸다. 잉크가 번진 자국이 보였다.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윤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잠시 후 다시 펼쳤다. 계속 읽었다. 사업 망했을 때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무능한 남편이어서.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 너 때문에. 조금씩 정리했어. 빚도 갚고 돈도 모으고 다 넣어주려고 그랬어. 내가 없어도 편하게 살라고. 윤정은 흐느꼈다. 소리를 죽였다. 서연이한테 부탁했어. 너한테 통장 전해달라고. 그 애 좋은 애야. 오해하지 마. 나 많이 도와줬어. 아플 때 곁에 있어줬어. 고마운 애야.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가 흐릿하게 보였다. 나의 마지막 욕심은 너를 지키는 일이었다. 글씨가 더 삐뚤어졌다. 힘이 없어 보였다. 미안하다.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여행도 못 가봤지. 미안하다. 손주도 못 봤지. 미안하다는 말이 반복됐다. 윤정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눈물을 닦았다. 숨을 고르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사랑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줘. 제발.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호. 마지막 글자가 번져 있었다. 잉크가 물에 젖은 것 같았다. 눈물이었을까? 윤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온 힘을 다해 안았다. 당신 바보. 목소리가 떨렸다. 왜 혼자 아팠어? 왜 말 안 했어? 대답은 없었다. 나도 함께하고 싶었는데. 마지막까지. 윤정은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박 형사의 목소리였다. 윤정은 눈물을 닦았다.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물 가져왔습니다. 종이컵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윤정은 물을 받아 마셨다. 목이 메었다. 형사는 자리에 앉았다. 말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언제 쓴 것 같아요? 필적 감정 결과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윤정은 편지를 다시 봤다. 왜 차 안에 뒀을까요? 아마도 발견되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직접 안 주셨을까요?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주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왜요? 부인이 붙잡을까 봐요. 윤정은 숨을 멈췄다. 형사가 계속 말했다. 그분 혼자 가고 싶으셨던 겁니다. 부인 괴롭히지 않고. 윤정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네요. 사랑하셨던 겁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정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다. 가방에 넣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사가 물었다. 살아야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좋은 결정이십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님. 별 말씀을요. 형사도 일어섰다. 힘든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네. 윤정은 악수를 청했다. 형사가 받았다. 행복하십시오. 노력할게요.
윤정은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다. 따뜻했다.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다. 당신 거기 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편지 잘 받았어요. 목소리가 바람에 실렸다. 미안해하지 마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윤정은 눈을 감았다. 나도 사랑했어요. 지금도요.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이제 놓아줄게요. 편히 쉬어요. 윤정은 눈을 떴다. 하늘이 맑았다. 그녀는 차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탔다. 백미러로 얼굴을 봤다. 눈이 붉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가 켜졌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번엔 끄지 않았다. 들었다. 잔잔한 멜로디, 피아노 소리. 윤정은 핸들을 잡았다. 출발했다. 앞만 봤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신호등이 바뀌었다. 초록불.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거리에 사람들이 걸었다. 가게들이 문을 열었다. 아이들이 웃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윤정도 함께 돌아가기로 했다. 남편이 남긴 사랑을 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방 속 편지가 조용히 숨 쉬었다. 마지막 선물. 마지막 안녕. 윤정은 작게 웃었다. 안녕, 당신. 차는 계속 달렸다. 햇살을 따라. 미래를 향해.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나무들, 건물들, 하늘. 모든 게 새로워 보였다. 윤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계속 달렸다. 어디론가. 새로운 곳으로. 편지는 가방 속에서 조용히 빛났다. 사랑의 증거. 이별의 선물. 윤정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이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대로. 행복하게. 새벽 4시. 윤정은 잠에서 깼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침대 끝에 앉았다. 창밖이 어두웠다. 거리에 불빛 몇 개만 보였다. 윤정은 슬리퍼를 신었다. 거실로 나왔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을 걸었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희미한 불빛이 얼굴을 비쳤다. 물병을 꺼냈다. 컵에 따랐다. 마셨다. 차가웠다. 윤정은 냉장고를 닫았다. 다시 어두워졌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컵을 무릎 위에 올렸다. 정적이 흘렀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들렸다. 윤정은 테이블을 봤다. 통장이 놓여 있었다. 남편의 편지도 함께. 그녀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봉투를 만졌다. 뭘 해야 할까? 혼잣말이었다. 대답은 없었다. 윤정은 편지를 테이블에 다시 놓았다. 통장도 나란히 놓았다. 남편이 남긴 것들, 사랑의 증거들. 이제 어떻게 살지? 또 혼잣말. 그녀는 일어났다. 창문으로 갔다. 커튼을 걷었다. 어둠이 보였다. 저 멀리 지평선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윤정은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차갑고 맑았다. 좋아. 그녀는 결심했다. 윤정은 거실 불을 켰다. 환해졌다. 테이블로 갔다. 통장과 편지를 챙겼다.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가장 깊은 곳에 넣었다. 잘 있어. 서랍을 닫았다. 윤정은 옷장을 열었다. 검은 옷들이 걸려 있었다. 하나씩 꺼냈다. 침대 위에 놓았다. 전부 꺼냈다. 옷장이 비었다.
그녀는 검은 옷들을 봤다. 한참을. 이제는 됐어. 옷들을 정리해서 박스에 담았다. 테이프로 봉했다. 벽장 구석에 넣었다. 다시 옷장으로 갔다. 안쪽에 걸려있던 옷들을 꺼냈다. 회색 가디건, 베이지 코트, 흰색 블라우스, 오래 입지 않았던 옷들, 색깔 있는 옷들. 윤정은 옷들을 다시 옷장에 걸었다. 하나씩 정성스럽게. 휴대폰이 울렸다.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윤정이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지우였다. 딸의 목소리. 지우야. 왜 이렇게 일찍?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 마세요. 윤정이 작게 웃었다. 정말이야. 괜찮아. 지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어디서? 엄마 근처로 갈게요. 점심때요. 알았어. 엄마. 응? 사랑해요. 윤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도. 고마워, 지우야. 전화가 끊겼다. 윤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다. 윤정은 부엌으로 갔다. 커피포트를 꺼냈다. 물을 채웠다. 스위치를 켰다. 물이 끓기 시작했다. 그녀는 찬장을 열었다. 커피 원두를 꺼냈다. 오래된 원두였다. 남편이 좋아하던 것. 윤정은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다. 향이 났다. 드리퍼를 꺼냈다. 필터를 놓았다. 원두를 갈았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물이 끓었다. 포트가 소리를 냈다. 윤정은 물을 부었다. 드리퍼 위에. 천천히. 커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똑똑 소리를 냈다. 향이 부엌에 퍼졌다. 고소하고 따뜻한 향. 윤정은 커피가 다 내려질 때까지 기다렸다. 컵에 따랐다. 김이 올라왔다. 그녀는 컵을 들고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웠다. 쓰고 달았다. 맛있네. 윤정은 미소 지었다. 테이블 위에 있던 남편 사진을 봤다. 액자에 들어 있었다. 남편이 웃고 있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여보. 윤정이 조용히 말했다.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힘들었어. 정말. 근데 이제는. 윤정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살아볼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창밖이 점점 밝아졌다. 새벽이 지나가고 있었다. 윤정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손으로 쓸어봤다. 고마웠어. 사랑해줘서. 그녀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커피를 다 마셨다.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일어났다. 창문으로 갔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윤정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차가웠다. 상쾌했다. 먼지가 공중에 떴다. 빛에 반짝였다. 윤정은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다. 새로 시작하자. 그녀는 눈을 떴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거리가 환해졌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세상이 깨어나고 있었다. 윤정도 깨어났다. 긴 잠에서 그녀는 방으로 갔다. 옷을 갈아입었다. 회색 가디건을 걸쳤다. 거울을 봤다. 달라 보였다. 얼굴이 밝아 보였다. 좋아. 윤정은 거실로 나왔다. 신발을 신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섰다. 문을 닫았다. 열쇠로 잠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버튼을 눌렀다. 내려가는 느낌. 편안했다.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로비를 지났다. 밖으로 나갔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햇살이 따뜻했다. 윤정은 길을 걸었다.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공원이 보였다. 들어갔다. 벤치에 앉았다. 주변을 봤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개 산책시키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평범한 아침이었다. 윤정은 그 모든 것을 바라봤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나무 잎들이 흔들렸다. 새들이 지저귀했다. 윤정은 눈을 감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행복하게 살아줘. 제발. 편지 속 마지막 문장. 응, 그럴게. 윤정은 눈을 떴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그녀는 일어났다. 공원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갔다.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다. 들어갔다. 집이 밝았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있었다. 윤정은 신발을 벗었다.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검색을 했다. 카페 창업, 해안가 상가. 화면을 스크롤했다. 여러 정보가 나왔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윤정은 메모를 시작했다. 해야 할 일들, 알아볼 것들. 손이 바빠졌다. 창밖으로 햇살이 점점 더 강해졌다. 아침이 깊어졌다. 윤정은 계속 메모했다. 미래를, 새로운 시작을, 남편 없는 삶을, 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품은 삶을.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작지만 진심이었다. 괜찮을 거야. 윤정은 속삭였다. 창밖 새소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아침이 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윤정도 시작했다. 석 달 후, 윤정은 해안가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창문을 내렸다. 바닷바람이 들어왔다. 짠 냄새가 났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잔잔했다. 내비게이션이 알렸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윤정은 속도를 줄였다. 주변을 살폈다. 오른쪽에 작은 상가 건물이 보였다. 2층짜리, 흰색 외벽, 바다가 바로 앞이었다. 전망이 좋았다. 윤정은 차를 세웠다. 시동을 껐다. 차에서 내렸다. 건물을 올려다봤다. 오래됐지만 단단해 보였다. 페인트가 발에 있었다. 하지만 구조는 튼튼했다. 1층 상가 하나가 비어 있었다.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윤정은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다. 넓지 않았다. 20평 정도. 하지만 아늑했다. 창문이 컸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부서지는 게 보였다. 괜찮네. 윤정은 핸드폰을 꺼냈다.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해안로 상가 임대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아, 네. 지금 오셨어요? 네. 건물 앞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갈게요. 전화가 끊겼다. 윤정은 기다렸다. 바다를 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반복됐다. 갈매기들이 날았다. 울음소리가 들렸다. 10분쯤 지났다. 차 한 대가 왔다. 중년 남자가 내렸다. 키가 크고 얼굴이 검었다.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남자가 열쇠를 꺼냈다.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윤정이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 냄새가 났다. 오래 비어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깨끗했다. 바닥도 벽도 얼마나 비어 있었어요? 석 달쯤요. 전 임차인이 나갔어요. 뭐 하던 곳이에요? 작은 식당이었어요. 장사가 안 됐나 봐요. 윤정은 안을 둘러봤다. 부엌 시설이 남아 있었다. 낡았지만 쓸만했다. 창가로 갔다. 유리창을 닦았다. 바다가 선명하게 보였다. 전망 좋네요. 그게 이 자리 장점이죠. 남자가 웃었다. 카페 하시려고요? 네. 작은 거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 근처 카페 없거든요. 윤정이 돌아봤다. 임대료는요? 보증금 3천에 월 120입니다. 좀 비싸네요. 전망값이에요. 깎아드릴게요. 월 100. 윤정은 잠시 생각했다. 계약 기간은요? 2년입니다. 연장 가능하고요. 수리해도 돼요? 물론이죠. 뭐 하실 건데요? 도배, 장판, 조명 교체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윤정은 다시 안을 둘러봤다. 공간이 마음에 들었다. 바다가 보이는 게 특히 좋았다. 하겠습니다. 남자가 환하게 웃었다. 잘 생각하셨어요. 언제부터 하실래요? 다음 주부터요. 계약서는요? 지금 쓸까요? 차에 있어요. 그래요.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남자가 차에서 서류를 꺼냈다. 트럭 보닛 위에 펼쳤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윤정은 펜을 받았다. 계약서를 읽었다. 꼼꼼히 확인했다. 문제 없었다. 이름을 적었다. 윤정. 도장을 찍었다. 됐습니다. 남자가 계약서를 챙겼다. 열쇠 드릴게요. 열쇠 2개를 건넸다. 윤정이 받았다. 손에 쥐었다. 무게가 느껴졌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장사 잘 되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차에 탔다. 손을 흔들고 떠났다. 윤정은 혼자 남았다.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조용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윤정은 가운데 서서 공간을 바라봤다. 벽, 천장, 바닥, 창문. 머릿속으로 그렸다. 어떻게 꾸밀지. 카운터는 저기, 테이블은 창가에, 의자는 편한 걸로, 간판은 뭐라고 하지. 윤정은 미소 지었다. 민호의 바다. 이름이 저절로 나왔다. 남편 이름. 그리고 바다. 좋아. 윤정은 핸드폰을 꺼냈다.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지우야. 계약했어. 진짜요? 축하해요. 지우의 목소리가 밝았다. 언제 오픈해요? 1달 후쯤? 준비할 게 많아서. 도와줄게요. 주말마다 갈게요. 고마워. 엄마, 정말 멋있어요. 윤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엄마 멋있지? 둘이 웃었다. 전화를 끊었다. 윤정은 창가에 앉았다. 바닥에 그냥 앉았다. 바다를 봤다. 파도가 반짝였다. 햇빛에 부서졌다. 여보. 윤정이 조용히 말했다. 나 시작했어. 카페.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이름은 당신 이름으로 했어. 민호의 바다. 윤정은 눈을 감았다. 당신 좋아했잖아. 바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여기서 잘 살아볼게. 약속할게. 그녀는 눈을 떴다. 눈물을 닦았다. 일어났다. 먼지를 털었다. 공간을 다시 둘러봤다. 이제 할 일이 많았다. 청소, 수리, 가구 주문, 커피 기계 구입. 윤정은 메모를 시작했다. 핸드폰에 적었다. 손이 빨랐다. 생각이 명확했다. 1달이 흘렀다. 공사가 끝났다. 상가가 달라졌다.
벽은 밝은 크림색으로 칠했다. 바닥은 밝은 나무 마루를 깔았다. 카운터를 새로 만들었다. 흰색 대리석, 테이블 5개를 놓았다. 창가에 전부 바다를 볼 수 있게 의자는 편한 걸로 골랐다. 앉으면 푹 빠지는 소파 의자. 조명은 따뜻한 색으로 골랐다. 펜던트 조명, 부드러운 빛, 커피 기계가 도착했다. 이탈리아제, 윤정이 직접 고른 것. 간판이 걸렸다. 민호의 바다, 흰색 바탕에 파란 글씨. 단순하고 깔끔했다. 밤에 불을 켜면 은은하게 빛났다. 윤정은 카운터 뒤에 섰다. 공간을 바라봤다. 완성됐다. 지우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엄마, 여기 정말 예뻐요. 그치? 손님 많이 올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축하해요, 윤정 씨. 서연 씨, 와줘서 고마워요. 서연이 꽃다발을 건넸다. 개업 선물이에요. 예쁘다. 윤정이 꽃을 받았다. 향기를 맡았다. 어디 둘까? 카운터 위가 좋겠어요. 새 여자는 카운터에 꽃을 놓았다. 공간이 더 밝아졌다. 커피 한 잔 할까요? 윤정이 물었다. 좋아요. 윤정은 커피를 내렸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세 잔을 만들었다. 테이블로 가져왔다. 세 사람은 창가에 앉았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출렁였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예쁘다. 지우가 말했다. 여기서 매일 이런 걸 보겠네요. 서연이 말했다. 윤정은 커피를 마셨다. 따뜻했다. 좋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노을을 봤다. 바다를 봤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윤정은 생각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남편의 사랑을 안고 딸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과. 내일 오픈이네요. 지우가 말했다. 떨려요. 윤정이 솔직하게 말했다. 잘 될 거예요. 엄마니까요. 지우가 윤정의 손을 잡았다. 서연도 손을 얹었다. 우리가 도울게요. 윤정은 두 사람을 봤다. 눈물이 났다. 고마워. 정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왔다. 하지만 카페 안은 밝았다. 따뜻한 불빛이 창밖으로 새어나갔다. 유리창에 간판이 비쳤다. 민호의 바다. 윤정은 간판을 봤다. 당신 보고 있죠?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나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윤정은 알았다. 남편이 웃고 있을 거라고. 어딘가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윤정은 커피를 마저 마셨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삶이. 그녀는 준비됐다. 6개월 후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다. 윤정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따뜻했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잔잔했다. 햇빛에 반짝였다. 갈매기 몇 마리가 날았다. 자유로워 보였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아직 오픈 전이었다. 테이블마다 의자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바닥이 깨끗했다. 카운터 위에 꽃병이 있었다. 하얀 장미가 꽂혀 있었다. 벽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남편의 손편지였다. 유리 액자 안에 넣어둔 것. 나의 마지막 욕심은 너를 지키는 일이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윤정은 액자를 바라봤다. 오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잘 지내줘, 여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는 잘 지내요. 보다시피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윤정은 커피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일어났다. 카운터로 갔다. 오늘의 메뉴판을 확인했다. 분필로 적힌 글씨들, 블렌드 커피, 카페라떼, 아메리카노 수제 스콘, 치즈케이크, 간단한 메뉴였다. 윤정이 직접 만드는 것들, 커피 기계를 점검했다. 깨끗이 닦았다. 원두통을 열었다. 향을 맡았다. 신선했다. 모든 게 준비됐다. 시계를 봤다. 9시 반. 30분 후면 오픈이었다. 윤정은 앞치마를 맸다. 거울로 얼굴을 확인했다. 머리를 쓸어 넘겼다. 립스틱을 다시 발랐다. 좋아. 문이 열렸다. 종이 딸랑 울렸다. 지우가 들어왔다. 손에 봉지를 들고 엄마, 빵 가져왔어요. 고마워. 많이 만들었네? 주말이잖아요. 손님 많을 거예요. 지우가 봉지를 카운터에 놓았다. 윤정이 확인했다. 스콘, 머핀, 쿠키. 지우가 직접 구운 것들. 잘 구웠다. 엄마 제자니까요. 둘이 웃었다. 지우도 앞치마를 맸다. 카운터 뒤에 섰다. 오늘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응. 새 블렌드 들어왔어. 윤정이 원두를 보였다. 에티오피아산. 산미가 좋대. 나중에 맛볼게요. 시계가 10시를 가리켰다. 윤정은 문으로 갔다. 준비 중 표지판을 뒤집었다. 영업 중. 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다. 오픈이다. 지우가 말했다. 떨려요? 아니, 이제 익숙해. 윤정이 미소 지었다. 첫 손님이 들어왔다. 중년 부부였다. 어서 오세요. 윤정이 인사했다. 여기 전망 좋네요. 남자가 말했다. 창가 앉으세요. 바다 보이는 대로. 부부가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을 봤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금방 나옵니다. 윤정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원두를 갈았다. 머신에 넣었다. 버튼을 눌렀다. 커피가 추출됐다. 향이 퍼졌다. 지우가 잔을 준비했다. 윤정이 따랐다. 2잔을 트레이에 올렸다. 테이블로 가져갔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윤정은 카운터로 돌아왔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젊은 커플, 혼자 온 여자, 아이 데리고 온 가족. 테이블이 차기 시작했다. 윤정과 지우는 바빠졌다. 커피를 내리고 빵을 데우고 계산을 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편했다. 손님들의 웃는 얼굴이 좋았다. 만족하는 표정이 좋았다. 점심때가 되자 자리가 다 찼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윤정이 반갑게 맞았다. 오늘 쉬는 날이에요? 네. 들렀어요. 앉아요. 뭐 드릴까요? 카페라떼요. 그리고 서연이 주변을 둘러봤다. 손 좀 도와드릴까요? 바빠 보이는데.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서연이 가방을 내려놓았다. 앞치마를 빌려 입었다. 뭐 도와드릴까요? 테이블 정리 좀 해줄래요? 네. 서연이 빈 접시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테이블을 닦았다. 새 손님을 안내했다. 새 여자는 자연스럽게 일했다. 서로 눈빛만 봐도 통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조금 줄었다. 윤정은 잠시 숨을 돌렸다. 창가에 앉았다. 지우와 서연도 함께 앉았다. 세 사람은 커피를 마셨다. 조용히 바다를 봤다. 파도가 여전히 밀려왔다 물러갔다. 피곤해요? 지우가 물었다. 아니, 행복해. 윤정이 대답했다.
정말요? 응, 정말. 서연이 윤정의 손을 잡았다. 보기 좋아요. 윤정 씨, 고마워요. 둘 다. 윤정이 두 사람을 봤다. 너희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한 거죠. 지우가 말했다. 우리는 거들었을 뿐이에요.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 덕분이야.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노을이 졌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바다도 함께 물들었다. 예쁘다. 누군가 말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저녁 6시. 영업이 끝났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다. 윤정은 문을 닫았다. 표지판을 뒤집었다. 준비 중. 지우와 서연이 정리를 도왔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설거지를 했다. 30분 만에 깨끗해졌다. 수고했어요. 윤정이 말했다. 엄마도요. 우리 저녁 먹을까요? 서연이 제안했다. 좋아요. 뭐 먹을까? 해물찜? 찬성? 세 사람은 웃었다. 앞치마를 벗었다. 가방을 챙겼다. 윤정은 한 번 더 카페를 둘러봤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 따뜻한 조명. 벽에 걸린 남편의 편지. 오늘도 고마웠어요. 윤정이 편지를 향해 말했다. 지우와 서연이 조용히 지켜봤다. 윤정은 불을 껐다. 어두워졌다. 밖으로 나왔다. 문을 잠갔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주차장으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시원했다.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쁘다. 엄마, 행복해요? 지우가 물었다. 윤정은 멈춰섰다. 딸을 봤다. 응, 행복해. 정말요? 정말. 윤정은 미소 지었다. 아빠도 행복할 거예요. 엄마 보면.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윤정이 딸을 안았다. 서연도 함께 안았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별들이 반짝였다. 윤정은 눈을 감았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고 있었다. 당신. 윤정이 속삭였다. 보고 있죠?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그녀는 눈을 떴다. 지우와 서연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가요. 배고파요. 윤정이 말했다. 가요. 세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주차장을 지나 거리로. 뒤에 카페가 보였다. 간판에 불이 켜졌다. 민호의 바다. 은은하게 빛났다. 윤정은 뒤돌아봤다. 간판을 봤다. 손을 흔들었다. 안녕. 내일 봐. 그리고 돌아섰다. 앞을 봤다. 미래를 봤다. 세 사람은 계속 걸었다.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렸다.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따뜻했다. 별들이 길을 밝혔다. 바다가 노래했다. 윤정은 행복했다. 진심으로. 남편이 원했던 대로. 그녀는 살아가고 있었다. 사랑을 안고, 추억을 품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